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정규분포 이 단원의 이제 문제들을 풀다 보면 흔하게 보이는 혹은 자주 혹은 중요하다고 여기는 최저점수 구하기라는 어떤 하나의 이 어휘 자체가 하나의 어떤 유형이기도 하죠. 그래서 누구나 처음 배울 때는 좀 이렇게 처음 이 단어를 배우면 뭐 한번 틀리거나 아니면 이제 바로 질문하거나 뭐 이런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 문제를 풀다가 보면 어떤 함정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해 놓으셔야 최소 시험 보실 때 마음 편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여하튼 1번부터 보자고요. 1번 보시면 뭐 신입사원까지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처음 배울 때는 좀 거꾸로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정규분포 문제를 어렵지 않게 이제 푸는데 이쁘게 한글로 된 걸 이제 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제 뭘 하고 있는지를 까먹으신 분들, 처음 배우는데 맞추시는 분들은 이게 좀 정리가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설명한 내용이 잘 차곡차곡 정리 잘 되신 분들. 그러니까 자, 우린 아닌가 보죠. 여하튼 신입사원 4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뭐 회사의 시험에서 2,500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쵸?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그래서 이 시험은 근데 400점 만점의 시험이고, 그 시험은 점수가 이제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평균이 176점, 표준 편차가 64점인 정규분포인데, 이 시험에 합격을 해서 신입사원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점수, 최저 점수는 얼마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도 이제 차고차고 정리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자, 이 400점 만점의 시험 성적이죠. 시험 점수죠, 점수. 그 점수를 X로 놓고, 정규 분포 항상 써야 돼요. 평균 176점, 표준 편차 64를 하고 나서, 자, 식을 여러분들이 보통은 우리가 어떤 이 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풀 때는 점수를 주죠. 뭐 예를 들어서 400점 만점인데 뭐 200점을 맞았다. 그쵸? 그러면 200점 맞을 확률은 얼마야? 뭐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합격자의 최저 점수잖아. 합격. 그럼 합격할 확률이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 합격할 확률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지금 2,500명 중에 전체 합격을 하려면 그 중에 400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야? 100분의 16이니까, 100분의 16. 상위 16%죠. 그죠? 그러니까 상위 16%라고 얘기가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면 하트, 합격한다는 얘기죠. 상위 16%. 어려운 시험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 여기에 점수 X가 우리가 원하는 최저 점수를 A라고 놓고요. 그쵸? A. 그 A 이상이 되면 합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 문제, 어쨌든, 그래서 A가 최저 점수예요. 우리가 구할 거. 그래서 A 점수 이상이 될 확률. 그러면 최저 점수 이상이면 합격할 확률. 그죠? 16%. 이해 가요? 이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식을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그 느낌 뭔지 알죠? 거꾸로. 보통 얘를 주고 이걸 구하는 건데, 그렇죠? 거꾸로, 그렇죠? 이제 식을 만들어서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바로 표준화도 바로 하시고요. Z. 그래서 A에서 평균 176점을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64로 나눠주시면, 그 다음에 항상, 정규분포는 항상 그려야죠. 단원이 이게 그리라고 준 단원이에요.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시면, 이게 부등호도 쉬울 때부터, 자, 크거나 같다죠, 어떤 값. 크거나 같다인데 확률이 0.16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표준화 시키면, 그쵸? 평균이 0이 되니까 0보다 큰 쪽에 이 Z 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아니, 0보다 작은 쪽에서 이 Z값이 설정이 되면 0.5 이상을 갖게 되니까 확률을.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친 애가 한 이런 쪽에 요쯤 있어야 되는 거죠. Z값으로. 그쵸. 그래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표를 보시면, 표. 그러니까 여기에 요 정도 설정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보시면
크거나 같다니까 이만큼의 네, 둘러싼 부분의 넓이가 이제 확률이니 그게 0.16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이 정규분포 표에는 그렇죠? 표현정규분포 표에는 0부터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0.34가 돼야 되고 0.34가 되려면 네, 여기 있네요. 여기 1, z값이 1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친 애가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a-176분의 64가 1이 돼야 되니까 네, a의 값은 네, 240점이 되면 되겠죠.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이제 그냥 지금 제가 아까 하트 쳐놓은 거 보여요? 하트. 여기 하트. 가운데 하트. 상위 16% 이런 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2번도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세요. 기말고사 성적이 상위 3% 이내에 들어온 학생들은 우수상을 준대요. 근데 이제 영어 시험을 본 거죠. 뭐 기말고사로. 그러니까 같은 문제라고. 같은 문제. 저 용어를 혹시 기억 못할까봐. 네. 상위 3% 이걸 못 알아들을까봐. 뭐 그런 또 높아심에 낸 거죠, 제가. 그러니까 여기도 성적을 뭐 확률 변수로 놓고, 그렇죠? 그래서 x가 최저 점수, 그렇죠? 점수 a 점수 이상이 되면 네, 0.03 이렇게 식을 세운다고. 이해 가셨어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방금처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자, 화면 잠깐 멈춰 놓고 일시정지 해 놓으시고 풀어 보세요. 지금 멈춰야 돼. 자, 풀어 놓고 보시면 답은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최저 점수는 98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이제 그러면 뭘 풀러 가느냐? 함정 문제 풀러 갑니다. 네. 그래서 쭉 가시면 자, 이것도 문제 잠깐 멈춰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상태에서 보통 이 문제도 이제 풀면 방금 전 문제까지는 또 잘 푸시는데 이 문제를 틀려요. 많이 틀리고 많은 이제 선배들 뭐 이런 여러분들보다 선배겠죠. 과거니까 많이 물어보는 문제라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다시 또 멈춰 놓고 풀어 보셔요. 지금 자, 제가 일시 정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제 왜 틀린지 보시면 알 거예요. 보시면 자, 이게 지금 달리기 기록이에요. 어떤 뭐 3학년 3반에 뭐 20,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25명, 한 반에 25명이었는데 50m 달리기 기록을 이제, 달리는 시간, 50m 달리는 시간에 대해서 정규분포를 만든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X로 놓고, 이게 뭐라고요? 50m 달리기 기록에 대한, 그쵸? 기록에 대한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평균은 8초. 8초면 빨리 달리는 건가? 옛날에는 100m였어서 요새 50m 빨리 달리는 건가? 8초면? 모르겠네요. 네. 0.8이 이제 표준 편차. 그래서 이 25명의 한 반, 이 3학년 3반 애들 중에 기록이 좋은 학생부터 차례로 4명을 뽑아서 네, 반대표를 보내려고 한대요. 그러면 25명 중에 4명이잖아. 이것도 확률로 그냥 심심하니까 해놓으시면 네, 이것도 한 16% 되겠네요. 되게 잘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네, 적당히 한 명 뽑아야 좀 대표로 나갈만 하지 않아? 그럼 한 4%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4명, 25명이 4명을 뽑아서 개주 반대표를 만들고 하나 봐. 자, 그 중에 네 번째로 그러니까 딱 있죠. 이거죠. 0.16. 그렇죠. 이걸 구하래요. 그래. 그랬더니 이제 이 기록에 대해서 방금 문제 풀듯이 하시면 학생들이 기록 A. 아, 그럼 최소 기록 A 이렇게 해서 0.16을 하는 순간 이미 틀린 거야. 뭐가 틀렸어? 이게 제일 큰 틀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질문을 왜 하는지는 제가 귀신처럼 점쟁이처럼 맞춰드리면 이건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통 푸는 문제들은 점수, 몸무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점수 같은 것들이잖아요. 최저 점수가 유형이니까. 그러면 점수는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경우는 흔치 않죠. 이제 채점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것만 그대로 푸는 거니까 그래.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외운 거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유형을 외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고제부터 외운 거지. 아이도 이걸 못 알아들었어? 이건 기록이야. 달리기. 기록은 그쵸? 시간이잖아. 시간은 짧을수록 상위권이 되는 거죠. 그쵸? 아니 늦게 달릴수록 좋은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벌써 네, 어디서부터 틀렸다? 부등호 방향. 여기 지금 제가 지웠죠. 여기서부터 틀리신 거예요. 일단
근데 여기를 또 파악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한 중간부터 선생님, 답은 비슷하게 얼추 맞춘 것 같아요. 근데 답이 막 해설지 봤더니 음수 나오고 막 이러고. 자, 이 애들이 더 큰일 난 애들이야. 이걸 맞췄으면 안 되지. 잘못 풀었는데. 어거지로 이제 막 베껴서 짜맞추기 한 퍼즐 맞추듯이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라는 얘기고. 어쨌든 지금, A라는 시간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 A 시간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쭉 풀어볼게요. 이제 표준화를 합니다. 그럼 Z 밖으로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A에서 평균 빼고 8 빼고 표준 편차 0.8로 나눠요. 네, 그 값이 1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항상 글이라고 그랬죠. 또 뭔가 하라는 걸 안 한 다음에, 그렇죠? 문제 못 풀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립니다. 네, 그래서 또 평균은 0이었을 거고요. 그렇죠? 자, 여기 또 부등호방 잘 보세요. 이번엔 작거나 같다요. 그쵸? 작거나 같은데 0.16이면 이 Z값, 동그라미 칠했죠. 제가 지금 방금 0.8분의 A-8. 저 값은 음수값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쯤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작거나 같아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만큼의 둘러싼 부분 넓이가 0.16이라는 얘기니까 저 0.8분의 A-8이 음수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근데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 푼지 몰라?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너무 흔하게 또 외운 애들 외웠다니까. 자꾸 풀이를 외운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Z값을 풀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이 표에 없잖아. 그쵸? 음수니까. 알죠? 얘를 뭘로 바꿔? 대칭성에 의해서 다시 양수로 바꿔서 부동함도 이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그쵸? 해설지만 자꾸 보지 말고요. 크거나 같다로 바꿔서, 그쵸? 이 대칭성에 의해 다시 양수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얘한테 음수를 곱해서, 그러니까 8-A 나누기 0.8 이런 식으로 음수를 붙여서 마이너스 1을 플러스를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해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이 넓이가 0.16이 나오고, 그러려면 나머지 여기가 0.34고, 그러려면 그때 Z값이 1, 이거 우연찮게 1이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0.8분의 8 이 값이 1이다. 이 뜻이에요. 네. 그러면 A는 얼마다? 7.2 정도 되겠네요. 7.2. 그리고 이제 답을 내놓고 난 다음에 보셔도, 7.2가 평균보다 더 빠른 거죠. 아니, 그래야 평균보다 빨라야 그래도 상위권 아니야? 답을 내신 후에 막 평균보다 더 늦는데 어떻게 위에서 네 번째 기록을 가졌겠어요. 이상한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왜 좋아 보이는지 알겠죠? 네. 너무 이렇게 외워서 하는 거 아니라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최소한 이렇게 푸는, 이렇게 안 푸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고요. 그죠? 그 공부 방법 잘 바꾸셔야 돼요. 알겠죠? 네. 네, 어쨌든 잘, 공부하셔서, 실수 없이 어쨌든 시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